월드컵 시즌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축구 이야기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요, 아직 가을 야구의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영화 같은, 아니 영화보다 더한 경기였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국 기자, 회포 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를 전부 현장에서 보게 됐는데 특히 한국 시리즈가 특히 흔히 말하는 역대급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매 경기 접전에 접전, 역전에 역전이었는데 바로 이 특별한 선수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포츠야에 짐승이 떴습니다. SSG의 통합 우승을 이끈 선수죠.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쳤는데요.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그때 그 여운, 그 감동 제대로 느끼러 떠나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야구 SSG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고 역대 최고령 MVP를 거머쥔 우리 김강민 선수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외야수 김강민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4승 2패로 키움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우승의 여운 좀 진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좀 믿기지 않아요. 우승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운이 이렇게 길게 갈지도 몰랐고 일주일 정도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아닌가. 제가 올해 목표했던 거, 원했던 거는 다 이루고 그것보다 더 한국 시리즈 MVP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했나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제가 최고령 MVP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혹시 올해 나이가 제가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요. 82년생. 82년생이고요. 네. 41. 후배들을 제치고 정말 당당하게 또 네. 거머쥐셨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좀 의미도 있고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보다 저는 좀 긴장감 없이 좀 저희가 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했기 때문에 네. 좀 긴장감 없이 조금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우승을 했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까지 기회가 와서 또 제가 또 좀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MVP 수상하시고 나서 진짜 주변에서 정말 축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동료들 일단 반응 어땠는지 궁금하고 누가 제일 축하해줬는지도 궁금해요. 저기 사진에도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역시. 네, 친구죠? 네, 뒤에서 꼭 안아줬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나고 너무 이제 동기인데 같이 고생 많이 했고 또 팀 앞에서 또 이끌어준다고 시즌 때부터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우승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저도.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국 시리즈가 사실 김강민 시리즈다 이렇게 좀 불릴 만큼 MVP가 좀 당연한 활약 이렇게 좀 펼쳤다는 얘기가 많은데 수상 언제 좀 예감하셨나요? 선발 출장을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시리즈 때. 네,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최정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최정 선수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6차전 끝나고 이제 우승 세레머니하러 들어왔을 때 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MVP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끝날 때까지 지금 몰랐던 거예요, 예감을. 거의 90%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설마라는 건 항상 있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 시리즈 파헤쳐 보기 전에요. 우리 김강민 선수 제대로 파헤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영의 프로필! 2001년 2차 지명 2순위로 SK에 입단, 점점 기량을 발전시켜 2010년 최고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KBO 골든글러브 외야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K와 SSG의 우승 역사도 함께했는데요.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8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까지 구단의 5회 우승을 모두 맛봤습니다. 22년차 SK와 SSG 프랜차이즈 선수이자 원클럽맨 김강민입니다. 총평! 김강민이 SSG고 SSG가 김강민이다. 진짜 소름 돋고 정말 그 멋짐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동의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동의해야죠. 네, 기록을 또 다시 듣고 보니까 좀 많은 시즌을 뛰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떤 해가 가장 좀 인상 깊었는지요? 처음 우승했을 때 2007년도 그리고 업셋 우승했을 때 18년도 그리고 올해인 것 같아요. 네. 이 올해 우승이 특히나 이제
팀이 SSG로 바뀌고 나서 정상에 올라와서 좀 더 특별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더 드는데 앞선 4차례 우승하고 비교하면 올해 우승은 본인에게 좀 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벅차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승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기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올해도 SSG로 팀명이 바뀌고 나는데 첫 우승이라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우승이라는 거는 솔직히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하는데 마지막 우승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조금 벅찼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스포츠알 시그니처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바로 X 질문. 최고의 한국 시리즈 우승 바로 올해다. 하나, 둘, 셋. X예요? 전 그래도 첫 번째 우승. 네. 첫 번째가 강렬한 기억. 네,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만원 관중인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우승 순간 아마 정재현 선배가 삼진을 잡았는데 제가 중견수 자리에서 마운드까지 뛰어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정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은 앞으로도 못 느껴볼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김강민 시리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8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 정말 미친 활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먼저 1차전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5대6으로 뒤진 9회 말 대타로 출전해 정말 깜짝 동점 홈런을 쳤습니다. 홈팬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는지 또 예감을 했는지 궁금해요. 야구라는 게 절대 예상대로 안 되거든요. 어허. 이게 정말 예상대로 안 돼서 홈런까지도 생각을 안 했고 일단 마지막까지 이제 대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한 번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타순에 이제 최준 선수 대신에 이제 제가 대타를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정말 올 한국 시리즈 첫 스윙에 홈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첫 스윙. 예감이 좋았어요. 물론 그 홈런은 쳤지만 뒷선수들이 전 쳐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약간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아쉽게 지고 나니까 좀 기운 좀 빠지고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몇 번의 이제 한국 시리즈를 경험해 봤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 시리즈 중에서는 그나마 잘 했던 1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타격 쪽에서 좀 활발했고 수비 쪽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또한 이제 몸이 풀리면 점점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봐서 끝나고 나서도 라커로 말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8번째 한국 시리즈인데 그 중에 가장 잘한 1차전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고도요? 네. 그래서 2차전은 오히려 좀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최지훈 선수였고. 왜요? 실책을 해가지고. 중국 뜰까봐 좀 걱정했는데 기우였죠. 한국 시리즈 기간 동안 뭐 직감이라기보다는 그날 경기가 너무 치열했어요, 사실. 그래서 5차전 때 강민이가 홈런 치면서 그거는 정말 예상 못한 그런 끝내기 3런을 쳤을 때 직감이라는 것보다는 이번 시리즈 좀 가능성 크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김강민 시리즈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5차전입니다. 9회 말. 똑같습니다. 상황이 계속. 2대4로 뒤진 무사 1-3루 기회에서 또다시 대타로 나와서 이번엔 키움 최원태를 상대로 석점 홈런을 때렸습니다. 팬들이 정말 오열에 가까운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5대4 역전승의 주역.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을 정도인데 영화보다 더 했습니다. 이것도 걸리겠다 하는 생각 갖고 타석에 일단 들어갔던 건가요?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그 타석을 나가기 전까지 대타 들어갈 뻔한 타석이 서너 타석이 돼요. 감독님께서 정말 끝까지 아끼신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아끼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상황에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시즌 가장 베스트 스윙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마지막 타석에서. 네, 이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팬분들의 염원이었고 안에 이제 벤치에서 바라보는 동료들의 기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쳤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쳤어요. 내가 봐도 너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한 스윙이었고 다시 한다고 해도 그런 스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 스윙이었던 것 같아요. 10 몇 년 전 스윙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계속 4대 0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강민이 그 한국 시리즈 기간 동안에 컨디션 너무 좋았고 어느 타이밍에 쓸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내기 홈런까지는 정말로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경기 그렇게 홈런 쳤을 때는 저도 오랫동안 야구를 했지만 전율이랄까 그런 것도 느꼈었고 약간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끼워넣을 때 강민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감동은 확실하게 우리가 우승을 하고 하자. 그런 얘기를 강민이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예.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대타 끝내기 홈런이었는데 포스트 시즌 통틀어서도 1996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쌍방울의 박철우 선수 이후에 2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은 주인공이 되셨는데 그거 좀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역사에 남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5차전이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만으로 다른 거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였어요. 대타 홈런도 홈런인데 그 순간에서 3점이 필요한 데서 제가 3점을 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프로 22년 통틀어서 본인의 대타 끝내기 홈런도 처음이었던 거죠? 제가 끝내기 홈런이 처음입니다. 끝내기 홈런 자체도 처음인가요? 네, 끝내기 홈런 자체가 처음이에요. 여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대타도 대타지만 선발로 나왔어도 쉽게 우승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X. 그것도 아니에요? 네. 2차전에 최지훈 선수가 홈런 치고 3안타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순간마다 대타로 안타 치고 홈런을 쳤던 그런 시리즈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타팅에 나갔으면 아마 키움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한테 이제 강한 투수를 준비시키고 제가 컨디션이 좋다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 타석 한 타석 해결해 나가면 아마 키움도 더 상대하기가 편했을 건데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이제 대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저희가 더 좋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좀 잘 맞물려 떨어진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김원영 감독과는 이제 선수 생활도 같이 계속 한 10년 정도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눈빛만 봐도 척척 아는 사이일 것 같은데 그래서 팀 내 최고 참으로서 감독을 좀 이해하고 그게 좀 감독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따랐던 이유일까요? 감독님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어릴 때는 좀 쳐다보기도 힘들었죠. 혼도 많이 났고 그때는 제가 야구도 잘 모르고 정말 어릴 때 그냥 천방지축이었으니까 정말 패기로 야구할 때니까 그래서 혼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뭐 감독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감독님께서 뭐 지시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감독님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저희 감독님께서 좀 귀가 많이 열려 계세요. 그게 엄청나게 고마운 부분이고 고참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고칠 건 고치고 감독님도 또 변화하실 건 변화하셔서 좋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추신수 선수, 한유섬 선수, 김광현 선수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고참 선수들 중에서도 감독님하고 대화하고 선수단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유섬 선수가 주장인데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예, 이렇게 생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거짓말처럼 뭐 계속 주인공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동료이자 동갑이죠. 추신수 선수가 정말 축하 아까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막 정말 격정적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던데. 추신수 선수가 가장 갈망하는 게 우승이었거든요. 그 우승이라는 거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는데 5차전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 순간에 다른 누구도 아닌 동기였던 제가 있었고 제가 그걸 또 해냈고 그러니까 더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는 그날부터 울었어요. 5차전부터 울었어요? 네, 그날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추신수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인터뷰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데 우승하러 왔습니다라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기러 왔습니다. 이기러 왔고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또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2번 느꼈거든요. 추진 선수가 왔을 때, 김광현 선수가 돌아왔을 때. 작년 올해 이렇게. 네. 그 2번 동안 이제 제가 이제 다짐했죠. 내가 랜더스 팀명 바뀌고 첫 번째 우승은 꼭 함께 해야겠다. 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목표가 내 야구 인생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팀 명을 달고 내가 인상 깊은 활약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뤘죠. 그리고요, 이번 한국 시리즈 하면은 SSG의 구단주시죠. 용진형이라고 불리는 정용진 회장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든든한 지원, 응원 정말 많이 힘이 됐나요? 그럼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제가 22년째 하고 있는데 구단주님한테 직접 축하 문자를 받은 게 개인 번호로. 네, 와, 처음이었어요. 뭐라고 왔었어요? 정규 시즌도 아니에요. 시범 경기, 마지막 경기 끝내기 안타를 쳤는데 축하한다고, 멋있었다고. 그런 말을 이제 메시지로 받았는데 답장이 좀 고민했어요. 이게 진짜야라는. 스팸 아니야? 막 이러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추신수 선수랑 뭐 물어봤어요. 부회장님 번호가 맞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우승은 해야 되겠다. 우승은 해야겠다. 이게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딱 불을 살짝 지폈다라고 하나?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또 저희 구단주님 그 주방에 초대받아서 네. 이제 고참 선수들 가서 밥을 먹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야구 그만두는 거는 본인이 정하겠다고. 저는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가 성적이 되면 더 해야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베테랑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간 이런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승하고 나서 손잡고 응원가도 불렀잖아요, 어, 구단주님이.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막강한 애정이 사실 부담이나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 정도를 느끼면 부담 가져야죠. 그 부담 또 이겨내야죠. 그 부담 또 이겨내고 또 성적 내고 그래야 프로 아닐까요? 프로 22년 차. 이 경력이 말해주듯이 강인한 철인 같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팬들이 김승강민, 김강민, 김짐승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다 들어보셨죠? 네. 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도 붙지 않나 싶은데 나이를 좀 거꾸로 먹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능력치가 확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서히 조금씩 제가 기량이 조금씩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제가 노력을 하면 조금씩 메꿔지는 것 같더라고요. 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도 조금씩 이제 바꿔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고 이제 트레이닝 파트랑 좀 상의해서 제 이제 몸 관리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것도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엄청 도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만나서 트레이닝하고 치료받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제가 좀 욕심을 좀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추신수 선수랑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 김태균, 정근우, 이대호 선수는 모두 다 은퇴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띄워주실 건지도 전 궁금하거든요. 거의 뭐 중견수에선 사실 진짜 탑이잖아요. 터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떠나 보낼 때가 언젠간 오겠죠. 언젠간 오는데 네. 언젠간 오는데 저는 하루라도 더 늦추는 게 목표예요. 하루라도 더 내 기량을 유지하고 내가 실력을 보여주고 내가 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팀이 아직까지 내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저는 더 할 거고 그때까지는 또 열심히 더 준비할 거고 조금이라도 이제 후배 선수들이 제 자리를 위협하고 제 자리에 와서 이제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당연히 저는 웃으면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근데
단 하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 또한 더 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서 하루라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좀 어떤 선수로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냐. 그냥 예전에는 정말 소박했어요. 그냥 외야수? 그냥 이런 외야수가 있었다. 이런 수비 잘하는 외야수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외야수는 무조건 공격이 이제 외야수의 이제 능력을 대변하는 잣대였는데 제가 이제 수비형 외야수로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 수비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외야수가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글쎄요.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수로 남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이제 제가 어떤 선수로 남을지는 정해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냈다 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 같은 우승과 또 활약 장면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김강민 선수 우리 팬들한테 정말 꿈 같은 우승 선물 선사해줬거든요. 기쁨에 젖어있을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희 팬분들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팬분들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뭐 행복을 느끼셨다면 올해는 반대로 제가 팬분들을 보면서 좀 행복을 느끼고 좀 뿌듯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이라 야구장에서 많이 못 뵈서 그 팬의 소중함도 알았고 그러면서 올해가 좀 더 벅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겠고 또 팬들과 더 소통하려고 또 동료들과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